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단톡방에 하나 올라온 글을 가지고서, 조금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이 내용은, 그,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KOK, 프론티어들 쪽과는, 일단 자산 이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저희 단톡방에는 제가 이걸 한번 올렸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 내용을 한번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커뮤니티 풀로 이전을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SO들이라고 하는 노드 운영자들을 어, 기준으로 해서 움직였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SO가 이미 해지를 한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일반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커뮤니티 풀이라는 것 자체가 뭐 투자 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인데, 지금 현재는 구심점이 되는 이 투자의 뭐 19개의 SO라는 게 결국에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커뮤니티 풀이라는 뭐 크립토 다오 VC라고 하는 거에 독립된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라고 봐야 되는데, 뭐 사업자 등록을 낸 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인 등록을 한 곳은 이보티움이라는 것 하나 외에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단톡방이라는 거 이런 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그런 거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 내용이 조금, 뭐, 붙여쓰기나 이런 게 좀 잘 안 되어가지고 제가 일단은 대충 좀, 자르기를 좀 하고 뭐 해서, 어, 그, 좀 읽기 쉽도록 이렇게 정리는 살짝 했습니다. 참 모든 것이 지금은 모습은 의상실 수준인 듯합니다. 볼 빠지게 지키고 견뎌온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볼 빠지게 지키고 뭐 견뎌온다는 이런 표현은 개인적인 어, 의견 정도고 생각 정도인데 실제로는 골 빠지게 지키고 뭐 그럴 거할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없었죠. 저는 송가병 대표님과 내조하신 아내분의 이야기도 충북 제천에서 두 번을 가슴 깊이 새기며 듣고 나름 많은 노력을 해서 친구는 급 삼성, 저는 이성 뭐 그런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암울하고 그래도 저를 믿고 함께한 지인들을 위한 조금의 재투자도 결국은 재단의 분별 없는 욕심으로 우리 수많은 파이오니어님들께서도 백척간도 풍전등화의 현실 속에서 번민하며 숨죽이고 흐느끼며 살아가야 하나요? 뭐, 이 내용은 일단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KOK 플레이 플랫폼에 있는 스테이킹과 관련된 내용이고,
거기에 이렇게 두 번 정도 설명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 표현식으로 하면은 강연 또는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그런 걸로 한 두 번 정도 참석하면서 어 근데 정말 가슴 깊이 새기며 들을 만한 내용이냐는 여러분들 개인의 받아들임 정도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뭐, 삼성, 이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KOK 플레이에 스테이킹 하면서, 소위 말하는 POP 그 참여 정명에 참여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이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KOK와 관련된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현실은 암울하고, 그래도 저를 믿고 한 지인들을 위한 조금의 재투자도 결국은 재단의 분별 없는 욕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재단이 KOK 재단을 이야기하는 건지, K 스테디움 PT라는 거는 사실은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확실치가 않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될 내용을 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이게, 어, 22년 4월 22일 날짜로 공지가 되었던 내용이고, 그 내용에서 재단, 그러니까 KOK 재단, 그 다음에 K 스테디움 PT, 그 다음에 메타M,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메타M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K 스테디움 PT로 모든 것들이 이전이 될 거다라고 했으니까 K 스테디움 PT나 메타 M이나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운영사다. 그런데 이거나 둘 다 전혀 기술력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맨파워, 자본금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만 내 그런 거다. 결국에 여기에서 언급됐다시피 메인넷 운영 및 보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KOK 재단에서 메인넷과 KOK 플랫폼, 이 통합 관리 운영 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KOK 재단 산하에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꼭 이해를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어, 이 재단이라는 게 저는 KOK 파운데이션, KOK 재단을 이야기하는 건지 여기서 하는 내용이 K 스테디움 PT라고 하는 지금 메인넷의 뭐 재단이라고 그 주장을 하는 그 K-스테디움 PT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 재단의 분별 없는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뭐, 이하의 내용처럼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뭐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 자체, 내용 자체를 잘못 옮겼던,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 그것은 힘들다 이거예요. 선량한 유저님들이 드는 바보 같은 미래를 기대하고 보지 않도록, 기대하고 보지 않도록 누군가는 책임을 지시고 그것도 아니면 이겠죠. 재단 측에서 뭐 이렇게 썼어야 될 것 같아요. 재단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감히 저는 좋은 솔루션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K-스테이트, 그러니까 커뮤니티 풀이라는 거는 투자 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는 투자금 자체를 찾을 수도 없다. 해지를 해서 찾을 수도 없다라고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재단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최상의 솔루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 자체가 이 정말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이 커뮤니티 풀이라는 이 투자 풀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다라고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만 이랬을까? 이 내용을 읽은 사람들, 읽지 않고 쓰지도 않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똑같은 상황일 거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각자 도생이라는 말보다는 서로 돕고서 윈윈한 결과는 너무도 어이없고 참담합니다. 이 말 자체가 뭐 전혀 말이 잘 안 돼가지고 뭐 대충 여러분들도 의미는 대충 좀 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KOK 그것에 대한 신뢰는 마이너스 100%. 그의 어, 그의 형님, 아, 이 KOK 플레이를 이야기한 거고, 그의 형님 K 스테디움, 그놈을 믿고 지키고 힘들게 이기고 살아온 우리들은 모두가 바보천치, 믿고 산 세월이 참 힘드네요. 근데 K 스테디움이 형님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KOK 플레이의 자식과 같은 상태죠. 뭐 이런 거죠. 애를 낳았을 때 그 애가 어,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 됐다고 했을 때 그거를 형님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KOK 플레이에서 어, KOK 플레이를 모태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이 가상자산 사업에서 뭐 메인넷을 한번 가져보겠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 뭐 욕심 그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피해자 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는 그 사기 유사수신 기타 등등 이것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하는 데에 이용을 하고자 하는 정도의 것, 뭐,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키고 견뎌온 우리들에게 함부로 막 하시는 재단은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나쁜 집단인 듯 합니다. 앞에 내용은 일단은 뭐 집어치우고, 어, 나쁜 집단인 듯 합니다. 라고 표현한 부분, 이거를 대부분의 커뮤니티 폴에 가신 자산 이전하신 분들도 이제는 좀 느끼셔야 되고, 뭔가가 분명히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단톡방이 운영이 돼도 그 운영자 자체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존재로 어, 바뀐 상태고, 게다가 그렇게 단톡방을 운영을 하면서 뭔가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 설명회를,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사람들 식으로는 강연 또는 설명회, 뭐 이런 거를 하러 갔을 때 자산을 이전을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좀 감은 이슬로 기망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법적 대응을 하는 데에 이제는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될 시점인데 이미 그 시점은
그, 어, 벌써 너무 많이 흘러왔다. 저는 늦어도 2023년 말쯤부터는 이미 여기에서도 저희와 같은 그런 행동을 실행에 옮겼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어느 한 사람 나서서 하는 게 없어서 지금 앞으로도, 참 힘들 거다. 저는, 그, 줌에서 수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보다 더 불쌍하고 바보스러운 짓을 하고 있거나, 또는 그,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 상황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서 예전에 그런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가마솥에, 아, 가마솥 안에 그 개구리를 넣어놓고 밑에서 불 때릴 때, 처음에는 찬물로 시작을 할 때는 조금 차갑게 느껴지다가 좀 온기가 좀 느껴지고 따뜻해지고 하다가 나중에 되면 삶아져 버려서 죽어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의 상황이 거의 잠겨서 죽기 직전의 상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좀 표현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KOK 같은 경우는 회복의 여지가 충분해요. 그런데 커뮤니티 풀이라는 거는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가 없는 상태이다라고 제가 감히 좀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투자 회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벤처 캐피탈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소개한 사람이 기관 투자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옮기도록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소개를 많이 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투자가 되는 거는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서 넘어가신 거는 맞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커뮤니티 풀에서는 수익이 KOK 플레이와는 KOK 플레이의 이 스테이킹과는 차별화돼야 되는 거죠. 거기는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 회사는 투자를 해서 그 투자처를 통해서 수익이 나는 거를 배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를 어, 소개한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챙겨갔던 그런 수익을 개인 투자자들이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저는 뭐 애시당초 처음부터 저는 잘못됐다는 식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지요. 그렇게 말을 하는 작자 자체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처를 찾아서 그 투자처에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판단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온 거예요? 결국에는 그 운영사라고 하는 쪽에서 소팅을 한 거를 몇 개를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운영사가 선정한 그 투자처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공지를 해놔놓고 투표를 붙인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사라는 쪽에서 일단은 검토할 거 하고 해서 투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려놓은 거. 그냥 거기에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 제가 커뮤니티 풀에 커뮤니티 풀이라는 게 뭘 하는 건지를 제가 지금까지 어, 최근 들어가 조금 하고 그 이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결국에 수익을 내서 이 내가 투자처를 제대로 찾아가지고 투자를 해서 거기를 통해서 수익이 난 그거를 제가 수익으로 가져와야 되는 이런 구조인데 실제로는 인플레이션 정도를 발행을 해놔놓고 그거를 나눠 갖는 거 그거 말고는 없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크립토 다오 VC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앞에 어떠한 뭐 형용사, 미사, 어구가 있든 없든 결국에는 그 벤처 캐피탈 이게 그 역할이죠. 투자 회사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사라는 쪽에서 투자처를 거의 어, 검증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를 이 커뮤니티 풀 여기에 SOM들에게 공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투표를 함과 동시에 투자 결정이 돼버렸다고 하면은 결국엔 뭐냐? 니들이 전부 다 합의를 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고 투자 결과가 잘 됐든 잘못됐든 간에 모든 책임은 커뮤니티 풀에 들어있던 우리가 그 자산 이전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놓은 걸 가지고서 팔든 맡겨놓고 돈을 만들든 해서 그 투자금을 그 투자처에다가 한다는 이야기였고 그게 결과가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되든 모든 것들은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질 수가 없고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책임을 지는 거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정말 웃기는 내용 하나가 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9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9만 명 중에서 10%라고 하면은 9천 명이에요. 9천 명이라도 투표를 했을까? 이 부분이 되게 의심스러워요. 예전에 제가 해놨던 그 프로젝트에 대한 투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뭐 1위 노도부터 쭉 해가지고 몇백 명, 몇백 명 이렇게 투표를 해서 찬성이 됐고 뭐 그렇게 표시가 됐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거의 한 10% 미만에서 투표가 이루어졌고 그 투표 결과를 가지고서 투자를 뭐 하거나 했을 거다. 근데 그 투자금 자체가 처음에는 KOK였지만은 KOK가 K스타로 바뀌었고 KOK 고 자체로 살아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몇 억 개가 됐든 간에 그거의 가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치에 따라서 항상 변동이 있고 4억 개라 손 치더라도 그게 0.000 뭐 예를 들어 지금 한 0.0005달러 정도가 돼요. K스타가. 그러면 소수점 4개를
가야지 이제 5를 곱하고 여기에 거꾸로 어, 숫자를 이렇게 그 소수점을 좀 줄여보면은 결국에는 그게 50만 불, 500만 불, 영, 아, 한 뭐 50만 불이든 500만 불이든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500만 불이 아니고 제가 계산을 해보기에는 약 한 50만 불 정도 될 것 같아요. 50만 불이라고 해봐야 곱하기 뭐 1,000원 하면은 50만 불이라고 하면은 5억 원. 그 다음에 1,500원이라고 치더라도 어 7억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거래소로 내보내져서 이 현금을 만들어서 기획 개발자들한테 이 개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전달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나와서 그 시중에 거래소에 풀린다고 했을 때는 가격은 더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본 게 원래 투자를 몇백만 개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추가로 더, 이 커뮤니티 풀에 들었던 거를 끄잡아내야 된다. 추가로 더, 어, 뭐 매도든 하여튼 그걸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그 본래, 얼만큼을 투자를 하기로 한 거를 그 금액을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또 더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이걸 가지고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웃기는 그런 그 아이디어다. 이게 현금이 아닌 가상자산을 투자를 받아갖고 어디에 투자를 하게 한다. 이게 통상적으로 어,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그 코인 토큰이 해당이 되는 그 운영을 하는 그, 그 운영 체계의 그 네트워크 상에 이거를 이용을 해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블록 생성을 하는 데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보상이 주어지는 건데 그런 식의 이 그 스테이킹 말고는 이렇게 현금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이 케이스타든 KOK든 암호화폐를 투자를 해놔 놓고 그걸 가지고서 투자금으로 쓴다. 소위 말하는 일반 이제 투자 회사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은 금방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게 현금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금액적으로 딱 그 가치가 고정이 되어 있죠. 거기서 얼마를 뺐었다고 하면은 현실 세계에서도 투자처에다가 그러니까 투자금을 얼마를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이 딱 그대로 전달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그, 거기에 모아놨던 것 자체가 이 자체가 가치가 항상 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 한 업체에다가 기획 개발자에게 내가 너한테는 1억을 투자를 하도록 할게. 그래서 1억 원치를 끄잡아냈을 때 1억 원치가 이 도대체 그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몇 개를 끄잡아내야지만이 이 1억 원을 맞출 수 있을지. 그리고 수량이 많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이 매도 물량이
매도세가 세져 버리면 가격은 더 추락을 해버려요. 그만큼의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추락을 해버리죠. 가격이 내려가 버리죠. 그러면 더 많은 수량들이 추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그 1억이라는 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VC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서 투자금으로 받고 이거를 이 메인넷에 올라올 수 있는 이 능력은 있고 사업성도 있어 보이는 그 뒤에 개발자에게 그런데 그 개발자가 돈이 없을 때, 자금도 보조를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를, 자산 이전을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변동성이 너무 큰 상태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 크립티드라는 회사의 그 홈페이지에 제가 예전에 그걸 캡처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400 그러니까 4억 불, 이 400 해놔놓고 밀리언이라고 해놨으니까 밀리언 그 US 달러라고 돼 있으니까 그게 4억 달러예요. 그때 예를 들어서 4억 개가 있었고 5억 개가 있었을 때 이걸 그렇게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4억 불이라고 해놔놓고 400 million US 달러라고 해놔놓고 그때 예를 들어서 5억 개라고 하면은 아마 나누기 해보면은 개당 한 7달러 정도가 될 거예요. 그 7달러의 기준 자체도 결국에는 거래소의 가격이 아니고 뭘로 계산했느냐? 플랫폼 가격을 가지고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시켜놨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어,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다. 4억 개에 5억 개니까 거의 뭐 1달러, 1.2달러 뭐 이렇게 계산을 했겠네요. 그러니까 그 시점 돼 가지고는 거래소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22년 한 5월, 6월이다. 그랬을 때는 아마 그 소수점 밑에 그 거래소의 가격이 아니고 그래도 소수점 밑으로 좀 내려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투자 총액을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격이 항상, 가치가 항상 변동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 뒤에 개발자한테 투자 받을 쪽에 현금을 줄 때, 이거를 처분을 하든 어떻게든 그 가격만큼을 투자를 얼마만큼을 해주겠다라고 한 거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기준이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맞출 수도 없었을 거다. 근데 그 이후에 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 KOK를 자산 이전을 하게 할 때 뭐 이런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들이 가져가던 그만큼의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과 그다음에 이후에 뭐 로이라는 게 나오고 뭐 그 NST 뭐 그 이제 이 제너 드래곤 관련된 거 그다음에 KUSD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거 뭐 하여튼간에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거 자체를 이해를 못한 사람이 거기에 9만 명이라고 했을 때 저는 한 90명에서 900명, 많게 900명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있었을 거다라고 판단이 돼요.
거기에다가 가스비를 걔들이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자, 뭐 수익을 가스비까지도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커뮤니티 풀이 투자를 해가지고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얘들이 가져갈 그 명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그리고 공지사항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KOK 재단에서 메인넷 개발을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서 맡겼는 건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어 임시협의회 SO들 임시협의회 최영규 씨, 김판용 씨 이렇게 줌 미팅한 내용에 보면은 왈가왈부해요. 최영규 이사장은 5년 후쯤에나 메인넷을 도입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김판종은 하는 이야기가 왜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 하면 습하지요. 우리의 기술을 높게 평가를 해놔놓고 이제 와서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라는 식으로 저는 그 내용도 경찰에다가 제출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 결국에는 개혁, 아까 제가 공지사항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개혁회의 재단에서 이 메인넷과 개혁회의 플랫폼 이 두 가지의 통합 관리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 것들은 K-스테디움 PT나 메타에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운영사 역할을 한다는 건데, 이 두 개가 전부 다 맨파워, 운영을 할 만한 사람도 존재를 하지 않고요. 자본금도 없어요. 1달러짜리가 뭔 놈의 자본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단은 KOK 재단은 1달러라도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그거는 이 하나의 사업체가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 앱을 만들어 놔놓고 플랫폼을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재단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KOK 재단은 괜찮은데 나머지 메타엠 또는 뭐 KSTM PT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메인넷 개발 및 운영 유지 보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도 없고 기술력도 없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지만은 지금 이 커뮤니티 풀로 자산 이전하신 분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완전히 이게 산탄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다 흩어져 있는 상태예요. 뭔가 구심점을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뭐 한 사람을 언급을 했는데, 그 외에 19개의 노드가 있으면 19개 노드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나섰던 사람들, 이자들이 뭐 소위 말해서 뭔가를 좀 아는 사람들이냐?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자산 이전을 저도 송가병 씨가 가지고 있는 1호 제일 많은 어, 투자를 한 그 1번 풀에 제가 42개를 넣었어요. 근데 그 19개가 있으면은 거기서 3개인가 4개를 한 사람, 아까 송가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나머지는 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럼 19개 중에서 뭐 3개라고 하면은 17명 정도가 있는 거지요.
뭐, 와이프 이름으로 돼 있는 것까지 합치면은 4개고 16개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16명 정도. 아, 뭐, 와이프 이름도 넣어야 되니까 17명이라고 칩시다. 근데 여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드 운영 자체도 노드 운영권을 위임을 해서 노드 운영을 못하니까 위임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던 데가 그 운영사라는 거겠죠. 이게 이제는 돈도 지체가 되고 뭐 요구사항도 많고 불만도 많고 그러니까 폐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SOM이라고 하는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 이 사람들은 SO들을 믿었는데 SO가 다 계약 파기가 다 됐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력도 그 K스테디움이라는 데에 끼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딱 보면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맞는 게 커뮤니티 풀이라는 건 그냥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K스테디움과는 완전히 별개예요. 그래서 얘들이 그 예스비를 커뮤니티 풀로 자산 이전한 사람들, 투자한 사람들에게 그 예스비가 발생이 된 거를 수익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것 자체를 이제 말을 꺼내볼 사람조차도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그, 인플레이션을 발행을 해도 얘들이 가지면 안 돼요. K 스테디움이라는 것과 커뮤니티 풀이라는 거는 엄연히 별개의 것이에요. 그러면은 커뮤니티 풀에서 지들이 뭐 보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지들이 뭔가를 발행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발행을 해가지고 지들이 나눠 갖는 거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KOK 같은 경우에는 KOK 재단 이름으로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이렇게를 발행을 해가지고 나눠 가졌다 하면 이거 전부 다 범죄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이 여기 제가 예전에 그 줌을 한 세 개가 최영규, 김판종, SO 임시협의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임시협의회라는 게 KOK와 관련되는 내용을 언급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들 모두를 등신같이 알기 때문에 지들 자체도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정말 그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도 못하는 것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거를 많이 질타를 좀 했죠. 걔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송가병 씨조차도 저한테 보내온 메시지에는, 카톡 메시지에는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내용에는 2번을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저와 똑같은 일개 프론티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런 적이 없어요. 그 권한이 없어요, 실제. 그 8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보상을 얼만큼 그, 받아가느냐, 그거 외에는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권한이 주어진 것도 없었고요, 본래. 그게 스스로가 사업자고, 뭐, 최고, 직급자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버린 거지.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커뮤니티 풀로 가신 분들은, 자산 이전을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인지를 일단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KOK 플레이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회생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재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희망이 있어요. 뭐 때문에? 스테이킹 스테이킹 해놨던 것들 때문에. 이거를 K 스테디움이나 커뮤니티 풀하고 연결을 지으면은 정말 이거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욕을 정말 지금 이 상태에서 욕을 엄청나게 하고 싶은데 뭐냐 하면은 KOK라는 거를 KOK가 기축통화인데 스태킹을 할 당시 그 초창기부터 이렇게 오면서 KOK가 상장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 상장이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거래를 하기가 되게 불편하니까 비트이더 USDT를 국내 거래소에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는 수단으로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KOK와만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커뮤니티 풀로 연결을 해가지고는 생각을 하지 마라. 왜? 알잖아요. KOK 자산을 이전을 해가지고 옮겼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분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0% 자산 이전을 한 사람은 회원조차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해지를 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기, 넘어간 거잖아요. 그 물량이 나온 거를 가지고서 이제 해지를 하게 되면은 내 지갑에 있는 거를 옮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쪽이라고요. 그러면은 K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쪽을 믿고서 커뮤니티 풀로 옮겼는데 K 스테디움의 디액 개발자들에게 투자를 해서 능력 있어 보이고 사업성 있어 보이는 디액 개발자들에게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는 생태계도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디앱들이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에 올라왔을 때 또 독자적인 생태계를 하나씩 하나씩 구축을 해서 그놈들이 이 메인넷을 이용을 하면서 개수비를 발생을 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한 거잖아요. 결국에 KOK 플레이 플랫폼과 K 스테디움 메인넷 가는 이 두 개는 현재 상태에서는 완전히 독립적이에요. 기축 통화도 다르지요. 그 다음에 K 스테디움의 사람들, K 스테디움을 운영하는 작자들조차도 평상시에는 KOK 플레이 또는 KOK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언제만 언급을 하느냐. 지들이 이 수세에 몰렸거나 좀 그 핀치에 몰렸을 때 KOK를 먼저 쓰고 KOK와 K 스테디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이 KOK와 K 스테디움은 완전히 별개라고 걔네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걔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그 투자했는 거를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서 이 가치가 올라가도록 많이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K스타라는 걸 많이 매수를 하는 매수세를 만들어야지만 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 숫자만 가지고는 100만 개, 1000만 개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가격이 0.00000일이라고 했을 때 100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1달러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00만 개를 옮겼을 때는 자기는 700만 부를 옮겼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700만 불을 돈을 넣었으면은 투자를 700만 불을 한 거지요. 근데 1000개를 넣고 10,000개를 넣고 10만 개를 넣은 사람은 나는 돈으로 넣은 게 아니고 어떠한 암호화폐에 몇 개를 넣었다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기나 저기나 개나 소나 똑같이 전부 다 자기가 넣는 게 현금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커뮤니티 풀조차도. 왜? 몇 개를 옮겼는데 나는 뭐, 어, 10,000개를 옮겨 놔놓고 자기는 7만 불치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플랫폼 가격 곱하기 10,000개 해서 7만 불을 옮겼다라고 자기, 그 사람들은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액 보장이 안 되는, 가치 보장이 안 되는 거를 옮겨 놔놓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죠. 이거는 비단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개혁의 플레이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 K 스테디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옮길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관 투자자처럼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한 거를 찾지를 못하는데, 뭐, 며칠, 뭐, 150일, 200일, 300일, 이때쯤 돼가지고 나는 10,000개를 넣었으면 10,000개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 1년도 안 돼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법적인 대응 준비를 해야지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갖는 수익을 개인 투자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SO라는 그 기능조차도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처음부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보수를 하셔야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 회생불능이라고는 보지만은 그래도 금액적으로는 저는 거기는 어떻게 하든 간에 회복을 할 방법이 없다.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재원이 있어요. 근데 그쪽은 케이스트라는 거는 그게 사실 없잖아요.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작자들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런 설명들 뭐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 그런 영상들, 뭐 기록물들 이것만 전부 다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 또 분명히 거기에 그 커뮤니티 풀로 옮기실 분들 중에서도 정말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 그 범죄 행위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 저처럼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다 하다 안 되면은 개인적으로 말고 거기 또 어떠한 조직 또는 이런 단체가 있는 상태에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할 것도 아닐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는 그렇게는 도와주지는 못하겠지만 단체로 어느 정도, 뭐, 이 조직적으로 좀 움직이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도와드릴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저희 것도 바쁘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그렇게 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귓등으로도 안 듣다시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그 개인적으로나 뭐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지금
커뮤니티 풀로 옮겨가신 분들은 이 회생,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회생 불능이라고 봅니다. 거래소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우리는 있어요. 이 차이가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 오늘 내용 좀 참조하시고 오늘 글을 올리셨던 그런 분처럼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엉망진창이라는 거는 이해를 여러분들도 다 하실 거다라고 봐요. 근데 이 상태에서 KOK 플레이 플랫폼까지 연관을 짓지는 마세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KOK 플레이와 그 K 스테디움이라는 이 두 개가 이 KOK 재단 산하의 두 개가 독립 그 법인처럼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독립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KOK 플레이라는 이 앱이 메인넷보다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생태계. 그 다음에 그 스태깅 되어 있는 네 가지 정도의 암호화폐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KOK 플레이가 비록 앱이지만은 K 스테디움이라는 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게 더 막강한 거다. 그래서 적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이 정말 너무 많이 지나왔어요. 거기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한 12월, 말 정도 돼가지고는 이런 문제를 정말 그 스스로 오픈을 해놔놓고, 그거를 좀, 어, 그잘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처럼 법적 대응을 해야 됐었는데, 근데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미더비라는 뭐 1차, 2차, 3차, 4차 그렇게 나오면서 그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처럼만 운영이 됐잖아요. 저기 그 오픈 소스도 어 하지를 않고 그게 뭐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2023년 한 상반기 내로는 그거를 다 오픈을 하겠다라고 해놔놓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퍼블릭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체 생태계를 마련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아예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왜? 그쪽은 그렇게 이용을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KOK 플레이 플랫폼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자산 이전을 하도록 만들고, 아까 제가 그 옆에, 어, 그 세계의 법인 그 역할들을 이야기했는 거고, 바로 옆에 보면 KOK 출금이라고 해놔놓고, 뭐라고 적어 있냐면 K 스테디움이 출금됨에 따라 KOK의 출금 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KOK 플랫폼에서 KOK 상장된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으로 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변경은 어떻게 되느냐? KOK 플랫폼에서 K 스테디움 앱을 통해서 여기에서 결국에는 KOK 상장된 거래소 또는 지갑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K 스테디움 앱이라는 이게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면은 이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쉴 데 없이 중간에 끼워 넣었다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결국에는 KOK 자체를 자산 이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1대1 수합을 시킨 다음에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고스란히 남는 거는 세 가지밖에 안 남는다. 암호화폐. 그거를 노린 거다. 그리고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 자체도
재단 이사장이었던 최영규 씨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5년 후쯤에나 메인넷을 론칭을 할 예정이었는데 결국에는 처음부터 해가지고 5년 차가 됐을 때 한 3년 후쯤이나 이거를 메인넷을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뭐 급하게 이렇게 돼버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 봐가지고는 결국에는 이 재단이 그 꼭대기 있고 이 메인넷하고 KOK 플레이 앱 이 두 개는 이 KOK 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뭐 삼성 그룹에서 삼성전자와 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거에 이제 나눠지는 것처럼 독립적인 법인으로 존재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앱이고 메인넷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이 KOK 재단에서 이것도 이거의 재단도 될 수가 있고 이거의 재단도 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근데 운영사라는 게 지금은 홀딱 이걸 다 헤쳐먹어 버린 상태예요. 메인넷은. 그러니까 재단도 달라요. 현재 상태에서는. 법인이 K스테디움이라는 거는 K스테디움 PT이고 KOK 플레이는 KOK 재단 산하예요. 재단이 그 KOK 플레이 플랫폼 이거는 KOK 재단이 실질적인 법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은 KOK 플레이 쪽에 소위 말하는 이 프론티어들과 뭐 저쪽에서 파이오니어라고 하는데 뭐 의미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뭐 근데 저쪽에서 그, 그 용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파이오니어 이런 의미보다는 거기는 인베스터이죠. 투자자죠. 근데 지금 어 어쨌든 KOK 재단에서 통합 운영 관리를 하는 대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예 손도 못 쓴다. 그러면 토마스 프레이는 누구고 토마스 프레이는 지금 그 메인넷과 관련이 있느냐? 없는 상태죠. 이 지금은 모든 것들이 조금만 아는 사람 이런 설명을 듣고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웬만한 ordinary person이라고 하면은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이거는 웃기는 상황으로 지금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엉망인 상태로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티폴에 가신 분들은 회복 불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법적으로라도 한번, 어, 대응을 좀 해보시는데,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주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